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8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는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촬영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1만 회씩 기본적으로 다 터지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 관련해서 딱딱투사가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가고 있고, 그죠? 1등 채널로 거듭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내일부터 여름 휴가를 좀 갑니다. 휴가를 좀 가서 원래 마음 같아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영상 매일 올려드리면서 지속적인 어떤 대응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영상을 좀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주말을 좀 끼고, 그죠? 4일 동안 좀 여행을 다녀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좀 긴급하게 좀 공지를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 정확한 브리핑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그죠?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 또 화요일 제가 올 때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길지 않고요. 딱 간편하게 팩트적인 어떤 내용으로, 그죠?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딱딱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우선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증가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저도 뭐 증권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리포트 같은 거를, 그죠? 왜냐면 증권사 리포트는 100% 저는 신뢰하진 않아요. 하지만 수주 증가는 지금부터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반기 때 들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는 일단 협상이 됐어요. 협의는 됐고 원래 상호 관세가 0%대로 우리가 관세를 아예 안 냈었는데 15%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최악의 어떤 관세였던 25%를 면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미국의 우방국들, 뭐 서방국가, 유럽, 일본 이런 국가들도 다 15%대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자, 중요한 거는 관세 합의를 하면서, 그죠? 대미 투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대미 투자는, 자, 보시면은, 자, 3,500억 달러의 어떤 대미 펀드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 중에 1,500달러는 1,500억 달러, 그죠? 한 207조 정도. 이 정도는 조선 쪽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2천억 달러 정도를 원전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2천억 달러가 이 원전과 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원전과 바이오 쪽. 대략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300조 정도가 가까이 되는 278조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익에, 그죠? 3,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발생되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죠? 10%만 우리나라가 가져가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협약이 됐어요. 이 관세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많이 사실 좀 힘들어하고 있고 약간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원전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를 매기진 않습니다. 상호 관세만 매기고 품목 관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원전에는 품목 관세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3,500억 달러의 이 대미 펀드가 아닐지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개별적인 정부 사업을 굳이 끼지 않고 하는
민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 데미펀드랑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죠? 정부적인 차원의 사업에 대해서만 이 3,500억 달러의 데미펀드가 유용한 거고, 그죠? 그러면 정부적인 차원의 사업에서는 수익에, 미국에서 발생되는 사업의 수익의 10%만 한국이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죠? 근데 민간 사업 부분은 우리가 뺄 수 없겠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뭐예요? 뉴스케일 파워, 뭐 엑스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 이런 기업들과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산이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90% 먹고 우리나라 10% 먹으면 두산이 뭐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두산은 민간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해외 기업들의 어떤 민간 기업들 미국의 진출을 본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두산이 뭐예요? 독단적으로, 그죠? 단독으로 이렇게 미국과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러브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일단 촉발한 이런 전력 대란, 그죠? 전력망 대란에서 결국에 이 전력의 대안이 원전으로 지금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르네상스 시대가 쉽게 저물지 않을 거다. 2035년 정도, 향후 10년 정도 이상은 원전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그죠?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죠? 몸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 AI 시대의 SMR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이 원전을 엄청나게 많이 지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전을 짓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이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되는 원전들, 땅덩어리에 이미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한을 받고, 그죠? 시간에 대한 제한을 또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지어야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AI가 요구하는 전력의 요구량, 데이터 센터 망의 요구량, 이런 것들이 요구량 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봤을 때는 AI의 어떤 확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2025년, 26년 빠르게 전력망을 확보해야 되는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그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 원전의 건설을 기다릴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자, 이 원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2030년, 2035년까지 원전 10개를 추가 건설하겠다.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당장 전력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SMR이라는 거예요. SMR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낼 수 있고, 두산은 이미 1개월당 한 달에 1개에서 1.5개 정도의 SMR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갖춰놨어요. 그래서 1년이면 12개, 그죠? 이미 유스케일 파워 쪽으로 12개의 어떤 SMR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MR의 어떤 생산 속도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SMR이 AI 시대에는 더 어울리고 당장 AI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력 공급 대안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SMR의 상용화가 2028년이나 돼야 상용화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흐름으로 보니까 AI 때문에 SMR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도 이런 전력 대란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실제로 구글, 아마존이 SMR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글, 아마존 이런 사업들, 메타 같은 기업들, 그죠?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기업들이 SMR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에 뛰어들고 있다.
메타는 과거 페이스북이에요. 지금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구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아마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죠? SMR을 직접 건설하고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얘네가 얼마 전에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왜? 아마존이 여기다가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왜? SMR 관련된 투자를 한 거예요. 엑스에너지는 SMR 원전 기업이죠. 그죠?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은 이런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더 강력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전 협상에서 3,500억 달러의 펀드 조성을 했는데 데미펀드에서 수익률을 10%밖에 못 먹는다 해가지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죠? 굳이 한수원 한국전력이랑 안 끼고 들어가도 SMR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쪽에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 중동 쪽에서도 가스터빈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조정의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55,000원짜리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빠져도 괜찮다. 빠져도 물량 늘려야 된다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야, 너 장난하냐? 55,000원까지 빠진다고? 자,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주주들의 어떤 마음과 심리는 이해해요. 근데 저는 주식을 17년, 18년 동안 하고 있고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하락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시나리오상으로 아예 배제시키고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 멘탈이 깨질 수 있고 대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무조건 55,000원짜리까지 빠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운사이드가 거기까지는 열려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량을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면서 물량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제 채널에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나오션의 이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2차 폭등이 시작이 됐죠. 하나오션도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두산처럼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밑으로 빠져버렸다고요.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어요. 그죠? 제가 이미 하나오션을 7월달, 9월달부터 추천해가지고 주가가 200% 넘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빠지니까 욕을 먹었다고요.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차 파동에서. 그죠? 이런 자리에 보통 물리신 분들이 저를 욕했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추세 라인에서, 그죠? 타점을 잡을 거다. 어떤 타점? 이 추세 안에서 이런 타점이 올 때마다 매수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별도로 알려드렸어요. 영상에서는 이 추세만 제가 그려드리고 힌트만 드렸고 정확한 타점은 제가 별도로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차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나와줬어요.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정이 얼만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2차 폭등 반드시 나와줄 수 있고 그런 타점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은 여기에 2,000명 가까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해 보시면은 매일같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쭉 보시면은 2024년 11월 22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분석을 도와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아무도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11월 달에 두산을 추천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두산이 그때 완전히 바닥에 있었거든요. 근데 딱딱두산은 11월 달부터 두산을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4일부터. 자, 보시면은 이때 날짜가 2024년 11월 20일 정확하죠? 이때 조선주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었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달, 9월달 원전주는 작년 11월달, 올해 2월달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드리면서 급등이 나와줬죠. 제가 알려드렸을 때 조선주, 원전주 조정이 나올 때도 흐름이 살아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11월달 당시에 그죠? 그리고 트럼프 정책 수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트럼프 정책 수혜가 원전 쪽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제가 예상한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해 보시면은 2월 달에 다시 한번 혹시나 못 사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추천합니다. 2월 24일
보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텔레그램 가족방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이고 여기서 이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저는 전부 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다 오픈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타점 드렸고 사진 눌러서 보시면은 자 25,700원 그죠? 이 박스를 쳐드리고 여기서 매수 타점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고점 74,100원. 지금 6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200% 넘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11월, 작년 11월부터는 250% 넘게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여기서 알려드릴 거고 이 박스권 조정 구간에서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죠? 대략적으로 제가 분석해드리면서 이 저점 구간을 예측해서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2차 폭등 구간에서 2차 폭등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을 제가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2차 폭등을 기원하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제 번호 010-6591-6974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한 분 한 분 구독하신 가족분들께 미리 실시간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모멘텀을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분석들을 도와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세계 시장의 흐름이 원전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알 수 있는 흐름이 원전과 조선입니다. 그죠? 원전과 조선. 자,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사이클이 길다는 거예요. 2005년부터 이 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20년 만에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된 겁니다. 20년 만에. 그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상승이 시작이 됐고 똑같죠? 원전이랑 20년 만에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자, HD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로 조선주입니다. 2005년도에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20년 만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특징은 뭐냐면 조선과 원전 둘 다 롱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롱텀 사이클의 어떤 상황에서 이 사이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사이클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구간도 있을 거고 또 올라가는 구간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만 대응한다면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월봉 차트고 그죠? 향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상승 사이클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한다면은 고점을 찍고 빠지고 나서 또 올라가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타점만 잘 잡으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남아있다. 딱딱도사가 다 알려드릴 거고 그죠? 이 기간이 무려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동안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와 조선주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0년 만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존재해? 이런 어떤 흐름이 존재하나? 생소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월봉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 사이클이 2005년,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3년 동안 이 상승 사이클이 나와준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2024년 하반기부터 그죠?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상승 사이클이 적어도 1년 이상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대응만 잘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의 어떤 롱텀 사이클의 특징이 뭐냐면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산업이
빨리 진행될 수가 없는 산업이다. 왜? 배를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요. 원전을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조선과 원전의 수요 사이클은 원래 기본 3, 4년 빵입니다. 3, 4년 이상 수요가 계속 있어요. 근데 이 수요를 빨리빨리 채워주지 못해요. 왜? 원전을 만드는 기간, 배를 만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를 공급량이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섹터는, 이 산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아무리 많은 기업들이 조선에 뛰어들고 원전에 뛰어들어도 그 수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셀 때는 주가 사이클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료가 계속 나오니까,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니까, 그죠? 실적이 늘어나니까, 전망성이 좋아지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원전과 조선에 대한 그 핵심적인 기본 베이스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투자하신다면은 우리가 지금의 조정 자리에서 겁먹고 지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산에서 느끼는 그 기분, 그죠? 그 기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산을 굳이 왜 올라가야 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굳이 왜? 근데 이거를 만끽한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 보죠. 왜? 이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그런 풍경들, 여기서 먹는 맛있는 음식들, 그죠? 물조차도 맛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전과 조선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그죠? 투자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제가 휴가를 갑니다. 월요일까지. 그래서 화요일날 다시 뵙겠고 그동안에 영상을 좀 못 올려드릴 수 있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 그렇다고 해서 딱딱도사를 떠나지 마시고 화요일날 또 반갑게 찾아오는 목소리를 듣고 반갑게 또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긴급하게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타점을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휴가를 갈지라도 이 텔레방은 제가 지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을 올려드릴 테니까 텔레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입장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어디 갔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영상이 있어요. 보고 계신 영상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이 설명란에 딱딱 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김 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아래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고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싶으신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중에 이제 텔레그램 입장이 있는데 텔레그램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실시간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텔레방 전부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 2,000명 정도가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도 제가 저점에서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상승이 나오고 있죠. 조선주 저점에서 잡아드렸고 오랫동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급등이 나온 결과물을 냈는데 결과치를 냈죠. 이미 APR과 한국콜마 3월 12일 날 추천드리고 저점에서 잡아드리고 APR 181% 보이시죠? 한국콜마 79% 급등이 나왔어요. 한국콜마는 7월 22일 날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자,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죠?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급등주를 제가 분기마다 드리고 있어요. 그죠? 두산만 드린 게 아니에요. 두산을 영상을 촬영할 뿐이지 3월 12일 날 KBT 유망수의 주 그래서 코스맥스 클래시스 휴재 얘네들도 주가가 올라갔지만 제가 두 종목으로 줄여드렸어요. 딱딱투사 추천기업 해가지고 한국콜마 APR 두 종목으로 드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콜마 79% APR 181% 넘게 오늘도 올라갔죠? 거의 한 186% 됐겠네요. 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기마다 한 두세 종목씩 드리는데 1년이면은 많아봤자 한 10종목 정도 드리고 있어요.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종목을 자주 드리진 않지만 드리는 것마다 저점에서 물량 모아서 다 급등 랠리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방에서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들 체크하시고 텔레그램 닉네임 또는 성함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 대부분 성함으로 돼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고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제가 바로바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도와드려서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성함과 연락처를 밑에 보셔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번호를 적으실 때는 번호 사이에 들어가는 이 짝대기 하이픈 제외하시고 연락처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시청하신 종목명 두산 에너빌리티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제 영상의 이 설명란에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를 누르시고 조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입장하기 버튼 조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신청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신청서에 입력된 성함이나 닉네임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게요. 오늘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